인간도 자연의 한 일부이죠. 그래서 인간은 한계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영학습법도 적절한 그런 선택이 필요하겠죠. 자, nerve, 신경은 많은 신경세포,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런은 전기신호와 화학물질을 함께 사용합니다. 전기신호는 기계처럼 느껴지고 화학물질은 유기체만의 어떤 것으로 느껴지죠. 다시 말해 인간도 무기와 유기에 구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기라는 것은, 유기라는 것은 생명체, 무기는 무생물체. 자, 인간도 무생물과 생명의 중간 어딘가에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전기와 화학신호죠. 자, 물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만 년, 수백 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다시 재생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던 모든 일은 한계가 있죠. 바로 화학신호, 전기신호를 뛰어넘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 이것은 병모 현상처럼 내가 느려집니다. 운전을 하면서 멀티를 할 수 있는 것은 운전을 어느 정도 자동화시켰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동화는 무의식의 영역이고 그래서 뇌의 판단에 시간을 지체시키는 영향을 미쳐 실제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증가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멀티태스킹이 되는 것도 확실합니까? 네, 가능은 해요. 문제는 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전화를 걸 수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변목 현상처럼, 그러니까 자동화는 무의식의 영역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식이 어느 정도 가미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영어라는 언어는 배운다면 의식과 무의식의 어느 중간 지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뇌의 판단에 시간을 지체시키는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전화한다면 운전하다가 실제 사고로 이어질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발견된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무의식의 영역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의식의 영역도 분명 시간을 지체시키는 역할을 변모현상할 수 있다. 그럼 이미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될까를 알 수 있죠. 자, 의식의 영역이 뭔가를 하고 무의식의 영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면 멀티가 가능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해도 항상 병목처럼 지체된 시간은 어쩔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에 집중하기도 벅찬데 동사인지 명사를 구별하고 주어와 동사를 구별하고 분사구문을 구별하고 이렇게 구별한다는 이 시간, 이 의식의 시간, 이 시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끊어 읽기도 하고 또 리스닝에서는 의식적으로 억양과 발음도 구별하면서 또 의식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면 이 병모 현상이 나타나 말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게 되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자,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분석하는 품사를 통해서 자,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문장을 구별하면서 끊어 있는 거, 메시지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해 속도는 형편없이 떨어지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리스닝도 마찬가지로 억양과 발음까지도 신경 쓰면서 그리고 이해한다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병모 현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의식의 영역에서는 절대 영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한계에도 명확히 알고
또한 가지고 있는 능력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공적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죠. 그것은 바로 무의식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이어야 해요. 그러므로 인식의 영역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 인식의 영역이 뭐죠? 암기, 반복을 통한 분석.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번역은 무조건 인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오히려 역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자, 뉴런들은 스페셜라이즈, 전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전문화되어 있어요. with each other, 서로 간에 뉴런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Unlike other cells in the body, 몸에 있는 다른 세포와는 달리 nerve cell, 신경세포들은 excitable, 흥분을 잘합니다. 그들은 파워를, 힘을 받는데 electrical impulses, 전기의 자극으로 파워를 받아요.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다른 nerve cell과 뭘 통해서 chemical signal, 화학신호를 통해서 신경세포와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During reception phase, reception, 뭔가 수용하는 단계에서는 뉴런은 take in chemical signal, 화학신호를 받아들입니다. neighboring neurons, 이웃 뉴런으로부터. 그러다가 integration, 통합의 단계에서는 incoming signal, 들어오는 신호를 access에 접근하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during transmission, 그 다음에 또 전송하겠죠. 다른 것을 전송하는 단계에서는 뉴런은 pass their own signal, 그들 자신의 시그널을 yet another, 또 다른 receiving signal, 또 다른 뉴런, 받아들인 뉴런에게 보내게 됩니다. There are many types of neuron.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유형의 뉴런이 있게 되죠. 센서리 뉴런, 감각 뉴런은 detect information, 정보를 탐지합니다. From the physical world, 물리적 세계로부터. 그런 pass the information, 그러한 정보를 along the brain, 쭉 다른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연이어서 쭉 뇌로 보내게 되죠. To get a sense,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how fast, 얼마 빠르게 the process, 그 과정이 can work,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think of the last time, 지난번에 있었던 여러분이 touch something, 우리가 last time, 지난번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이 뭔가 뜨거운 걸 터치했을 때, 또는 액션, 우연하게 pricked yourself, 너 자신을 샤프한 어떤 object, 물체로 찔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압정 같은 거. 자, those signal, 그러한 신호들은 trigger your body, 그러한 신호들은 trigger, 촉발시킨다는 거죠. 너의 body에 거의 instantaneously, 즉각적인 response, 반응을 촉발시키고, 그 센서리 경험을 촉발시킵니다. 감각 경험, impact, 그 충격에 대한 감각 경험을 촉발시키죠. 자, 또 sensory nerves, 그러한 감각 nerve, 신경은 provide information, 정보를 from skin으로부터 그런 muscle, 근육으로부터 온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것을 called somatosensory라고 합니다. somatosensory. 이 somato라는 단어가 신체라는 뜻이에요. somato. 자, 이런 somatosensory, 신체 감각 세포죠. 신경이죠. 그런 거라 불린다. 다시, 우리가 감각 신경은 뭐다? 정보를 제공하는데 피부와 근육으로부터 나온 정보를 제공해요. 그것을 우리는 신체 감각 세포, 신경이라고 불린다. motor neurons, 이거 운동 뉴런은 direct muscle, 근육에게 지시해서 contract, 수축하거나 릴렉스 하도록 한다. thereby, 그것에 의해서 provide movement, 움직임을 생산한다. 자, interneurons, 사이에 있는 뉴런은 act, relay station, 중계국이죠. 중계국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보면 신호를 보내는 중계국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 중계국에서 다시 연결해서 계속 보내게 되죠. 이 중계국처럼 행동하는데 그것은 facilitate communication, 대화를 수월하게 해준다. 센소리와 모tor 뉴런 사이에서 수월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신경이라는 세포가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하는 이 중간중간에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걸 보여줬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어차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것은
전기 신호이며 화학 신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전기와 화학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되는 거의 속도는 딱 정해져 있죠. 어차피 전기랑 화학이란 게 뭐 엄청나게 빠르게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그걸 받아서 넘기고 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므로 멀티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집중력이라는 것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영어를 공부할 때선 필요한 부분이므로 멀티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멀티가 뭡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멀티는 뭡니까? 영어를 하는데 문법을 해. 영어를 하는데 문법을 분석하면서 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리스닝 하는데 억양과 발음을 구별을 해. 그러면 해석은 누가 하지? 이런 관점을 보셔야 돼요. 이게 뭔가가 자동화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단어를 봤을 때 센소리 너브라는 단어가 센소리를 우리말로 바꿔야지만 해석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100% 안 바꾸고 한다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거 우리말로 바꾸면서 하는 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실제로는. 그런 거 우리는 번역이라고 하죠. 자, 리스닝에서는 불가능하죠. 한국말을 바꾸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워낙 빠르잖아요. 그러므로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병목 현상을 만들어야 된다. 병목 현상이 뭡니까? 쓸데없는 것을 다 버리셔야 돼요. 쓸데없는 게 뭘까요? 독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 듣기 할 때 필요한 것들, 쓸데없는 게 뭐죠? 바로 분석하는 행위예요. 분석. 다시 말하면 발음을 분석한다든지 발음을 이해하면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셔는 안 됩니다. 이해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기도 해요. 여러분 단어 뜻을 사전을 뒤져봤다 하더라도 이걸 이해하는 건 또 다르죠. 사전의 뜻을 뒤져봤다 하더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가 뭡니까? 단어의 뜻이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한 단순한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다 복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거 해석할 때 다이렉트가 뭡니까? 아마 직접이라는 형용사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이렉트 한다는 게. 근데 형용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동사예요. 모터 뉴런이 이게 주어, 명사가 되니까 다이렉트가 동사로서 직접 지시하다로 바뀝니다. 지시하다.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라는 의미를 이렇게 한글로 바꾸지 않더라도 이 문장에서 모터 뉴런이 다이렉트로 머슬에게 컨트랙트하고 릴렉스 시킨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이렉트란 말을 우리말로 바꾸지 않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게 바로 언어가 서로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을 제가 슬쩍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동사인지 명사인지를 형용사인지를 구별하면서 있는 것은 멀티태스킹. 다시 말하면 운전하면서 담배 피고 전화 걸고 메시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방식이란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